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최승용 경기도 의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주거가 곧 행복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의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최승용 의원입니다. 오늘 또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최근에 토론회가 열렸는데 직접 네, 기획하신 토론회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네, 토론회였나요? 예, 지난 9월에 열렸는데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과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직접 기획했고요. 20년 넘게 현장에서 느낀 건 갈등 조정, 법률 해석, 정보 비대칭 등과 같은 문제는 단지 내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동주택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공동체 활성화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위해서 마련한 토론회였습니다. 이날은 현장 전문가와 학계,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조직 구성과 역할, 지자체와의 연계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공동체 활성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적인 창구가 아닌 도민 누구나 현장의 어려움을 상담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적 지원기관입니다. 네. 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운영 관련한 토론회였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 설립은 안 된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설립을 위해서 하는 거죠. 네. 설립을 위해서 네네. 하는 건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일단 공동주택이 어떤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네, 공동주택은 뭐 이제 아파트가 아마 대표적이죠, 그죠? 네. 여기다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많은 분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데를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기획하신 자리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예. 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우선 이제 제가 공동주택 지원센터에 관해서 지난해에 경기도 공동주택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거든요. 예. 핵심은 이제 센터 설립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현장에는 갈등과 분쟁 그리고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늘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러한 문제를 공적으로 지원해줄 창구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도 차원에서 정책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던 것이고요. 그의 이제 역할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입주민과 입주자 대표의 관리 주체를 위한 전문 상담과 기술 자문을 할 수 있고요. 공동주택에서 이해 충돌이 많죠, 그죠? 네. 그래서 분쟁 조정과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입주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종사자들의 교육과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소외되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가 취약 공동주택의 맞춤형 지원 사업이라든가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나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제도 개선 연구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또한 우수 사례를 수집 공유함으로 해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는 것이 이제 공동주택 지원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지난해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조례도 발의하셨던 건데 네네네. 지금 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는 곳이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 데가 있나요? 이제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전국을 다 커버하기에는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렇겠죠. 지역의 특색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는 경기도에 이제 공동주택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기초지자체에서도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설립된다고 한다면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요즘 네네.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공동주택들, 뭐 아파트, 빌라, 연립 이런 데서 많이들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동주택에서 그렇죠. 결국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뭐 내가 맞습니다. 내 네. 이웃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는. 네. 근데 또 의원님이 의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일을 하셨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그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신 것 같은데요. 네네.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그러니까 관리소장 하시면서 특별히 어떤 부분 어려우셨어요? 이런 공동주택 관리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공동주택은 다양한 계층이 같이 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입주민들의 가장 큰 현안을 보면은 아무래도 층간소음 문제라든가 주차 아, 문제, 흡연 같은 생활 갈등인데요. 이웃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작은 불편도 쉽게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또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관리 주체가 있고.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의 전문성 문제와 투명성 부족 문제가 또 있고요. 관리비에 대한 불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갑질 문제와 열악한 환경 문제가 있고요. 또 인력도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관리 대상 밖에 있다 보니까 전문 인력도 제도적인 지원도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민원으로서 보지 말고 제도와 구조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할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진한 공동주택 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이라든가 분쟁 조정이라든가 전문 교육을 묶어서 현장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해결력을 높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의원님은 그 관리소장 출신이시면서 주택관리사였었는데 그 네네. 분야에서 현업에서 얼마 동안 일하셨어요? 현업에서 이제 관리소장으로서 한 20년 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주택관리사들의 그 단체가 있어요. 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원으로서 그리고 경기도회장으로 이제 활동을 해서 한 26년 정도를 이제 관리 현장에서 직접 근무를 했죠. 정말 전문가신데 이 분야에서만큼은 정말 전문가신 거잖아요. 26년 하셨으면.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도 하고 이제 행정도 하시고. 협회에서도 네. 네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동주택 관리에는 그래도 자타가 이제 불허하는 전문가 그렇죠. 아닌가 이렇게. 맞죠. 아니 근데 그런 전문가이신 의원님도 실제 현장에서 이제 그 업무를 하실 때 네네. 힘드신 부분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가 아이고, 제일 힘드셨어요? 많았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의 이제 입주민들하고 입주민들 간이라든가 네.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하고의 이제 갈등이 사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같은 사안 아무리 좋은 사안이라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죠? 네네. 그거 그러다 어떻게 보니까 해결하셨어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소통 문제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부분은 옛날엔 사실 커뮤니티라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공동체 활성화라는 부분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1999년도부터 제가 했나 그런데요. 네. 제가 처음에 했는 것은 어떤 걸 했었는가 하면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어르신들을 많이 모시고 계셨어요. 공동주택에서. 예. 그래서 시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5월달 가정의 날 효도 잔치를 하면서 효보상을 만드는 기억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입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갔던 거였고. 그러면 그리고 입주민들 사이에 좀 돈독해지겠네요, 사이가. 그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생기면.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제 차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다. 왜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제 입주민들하고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이. 제 차가 있으면은 마음이 놓인다. 문제 생겨도 해결해 주실 테니까 달려오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하고의
사실 제가 처음 그 관리할 때의 아파트가 네. 입주를 시작해가지고 시작하고 1년 반 사이에 관리소장이 7명 바뀌었고 제가 8번째 갔어요. 네. 그만큼 이제 갈등이 심했던 데인데 제가 거기에서 8년간을 근무하다가 예. 다른 자리로 옮기면서 후임자를 뽑아놓고 나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원님 맡기 전에는 앞에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드시니까 오래 못 계시고 했는데 의원님은 그곳에서 8년 가까이 일을 하시면서 예, 문제 그래서 해결하고. 제가 이제 우리 동료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뭔 예.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주택관리사, 즉 관리소장은 생활관리사가 돼야 된다. 생활 밀착형 그 업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주민들의 생활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네요. 그들의 생활이니까 일상생활. 그렇죠. 예.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뭐 시설 문제만이 아니라 주거복지 부분들 더 나아가 가지고 뭐 재산에 대한 어떤 그 상담을 해줄 수 있다든가 또 입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래도. 맞아요. 그럴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네. 입주민들의 그 소통과 그들 사이에서 원만하게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던 거고, 그런 26년간의 전문가로서의 갖고 있었던 평소 생각과 또 그 식견으로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만드신 조례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설립 네네, 그렇습니다. 위해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소통도 네네. 중요하긴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요즘에 더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안전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맞습니다. 안전, 소방 이슈 이런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예, 공동주택은 단순한 거주를 넘어서 다양한 입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현실을 보면은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제도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관리 주체가 없거나 관리비가 부족해서 정기 점검도 못하고 소방 설비 유지 보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라든가 외벽 붕괴 사고 등 안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요. 이러한 문제는 이제 단순히 중 개인의 몫이 아니라 주거 환경 기본권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공공이 책임 있게 나서야 되는 영역이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 정책과 공공관리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해서 기본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자체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적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새 최근에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문제가 소방 설비의 비하제보거든요. 네. 예, 비하제보는 하재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재 경보기가 작동하는 거예요. 오작동하는 경우 좀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이게 오작동이 아니라 반복되다 보니까 입주민들의 경각심이 무뎌져 가지고 실제 맞죠. 하재가 났을 때 양치기 소년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경보기가.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죠. 예. 실제로 이제 부산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 오작동이 되게 빈번한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따라서 이제 또 오작동이 일어나 가지고 하재 경보기를 끊은 상태에서 하는 과정에 실제로 하재가 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경보기가 꺼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3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또 놀라운 부분은 그 아파트에 부임한 소장이 15일밖에 안 됐는데 모든 책임을 이제 다 지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했던 그런 사례도 사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입주민들의 신뢰도가 하락해서 실제 화재 발생 시에 안전 불감증으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소방 행정 인력 낭비에 대해 가지고 이제 현장 애로 사항을 도에 전달하고 도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중요한 네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가정해 보세요. 가정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순간적으로 화재가 났으니까 빨리 대피하셔야 하는데 실제 화재가 아니고 비화재보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 그런 부분들이다 보면 주민들이 제대로 그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런 부분이
네, 빈번하다 보니까 관리 주체는 또 주민들이 또 계속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은 주민들이 불안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소에서는 그것을 일단 잡아놓고 화재가 났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입주민들한 정말로 화재가 나가지고 피해를 줬을 때는 고스란히 관리 주체한테 아, 책임이 전가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화재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네. 정부가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까지 문제가 생기면은 관리 주체가 책임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아, 그러네요. 개선돼야 될 네, 부분이고요. 확실히 네, 네. 예,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그러니까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의정 활동도 굉장히 그 부분에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네, 느낌이 들어서요. 앞으로도 좀 많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이제 끝으로 항상 경기도 의원님들께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아, 네. 내 인생의 명곡, 어떤 곡 내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로 꼽으세요? 아, 제가 고른 인생의 명곡, 띵곡이라면은, 네.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있죠? 네. 네. 이 노래는 제가 현장에서 힘든 상황을 겪을 때나, 입주민들과 만나서 이제, 마음이 무거울 때 자주 듣는 곡인데요. 아,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라는, 노랫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듯이 힘든 일이 있어도 부정하기보다는 그 안에 의미를 찾아 앞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가 늘 큰 위로가 되고 있고요. 네.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주민 한 분 한 분과 마주하는 시간을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해 조금씩 바꾸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이제 제 방식이고요. 네. 그래서 이 노래는 제 인생의 노래이자 의정 활동을 하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지금 네네. 의원님과 인터뷰 마치고 바로 전해드릴게요. 의원님도 함께 들어주시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네네. 우리 경기도민분들 최승용 경기도 의원님이 계시니까 걱정 말아요 그대. 네. 지금까지 최승용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